일본이 결국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7월에 일본이 한국의 수출을 규제했던 세 가지 품목 중에서 플로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까지 제한적이나마 규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일본의 요구에 하나도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까지 종료시키겠다고 하자 일본이 먼저 꼬리를 내린 셈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러기에 반도체 강국인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불화수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아베 정부는 한국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불화수소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규제를 풀었어도 불화수소만큼은 지금까지 규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로선 불화수소가 없으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 산업에 큰 위기가 찾아올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일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오히려 지소미아 카드까지 들고 일본을 연일 압박하자 일본 정부는 정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당연히 일본도 더욱 강하게 나와야 하는데 일본은 웬일인지 불화수소 규제마저 풀어버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일인으로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럴 거면 왜 7월에 수출 규제를 했는지 일본 정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규제를 왜 풀었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19일 WTO 분쟁 해결을 위한 2차 양자 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일본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출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것이라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일본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면 WTO를 앞두고 수출 규제를 해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둘째는 일본 소재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인 스텔라 케미파가 세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때문에 한국의 불화수소 수출길이 막히자 스텔라 케미파 영업이익은 어닝쇼크 수준을 넘어 처참할 수준으로 폭락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스텔라 케미파 7월부터 9월달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88% 감소한 1억 4,800만엔, 원화로 15억에 불과했습니다. 즉 사실상 스텔라 케미파라는 일본 기업을 한국이 지금까지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은 그것을 몰랐다가 이번에 한국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는 일본이 한국의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해도 효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원래 수출을 규제하면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은 발빠르게 첨단 소재를 국산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수출 물량은 오히려 7월 수출 규제가 있는 이후부터 10월달까지 연속으로 두 자릿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달 반도체 수출 물량이 무려 16%나 증가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불화수소를 수출 규제하자 반도체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이에 불안을 느낀 전 세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반도체를 주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의도하는 반대로 오히려 한국 기업을 도와줘 버린 것이죠. 넷째는 바로 지소미아 문제입니다.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11월 23일 0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일본에게 으림장을 놓자 일본 정부가 초조함을 느꼈다는 견해입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한국 정부는 정확하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관측해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은 7개의 첩보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곳으로 북한 미사일을 전부 탐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관측을 못한 것뿐만 아니라 연일 실수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일본 정부는 2발이라고 자신있게 브리핑했지만 한국 정부가 탄도미사일은 1발이라고 발표하자마자 일본 정부는 슬그머니 1발로 수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자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궤도를 탐지하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일본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2발인지 1발인지도 구분해낼 재간이 없는데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 말고도 일본 정부가 왜 수출 규제를 해제했는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아직 아무렇지도 않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만 보이는 행동은 전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강경 노선을 변경하지 않았기에 일본 정부도 강경 노선을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 명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은근슬쩍 수출 규제를 풀고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이 외부적 요인이든 내부적 요인이든 간에 일본 정부가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네티즌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귓가에 남네요. 수출 규제는 일본 정부가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한국 국민들이 한다. 일본 불매운동은 영원히.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thank you